안녕하십니까. 레드앤브리지 대표 임동균입니다. 오늘은 레버리지 ETF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 것인데요. 최근에 하락장을 경험하면서 비교적 잠잠해졌지만 강한 추세로 10여 년간 강세장을 보인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 ETF를 투자하는 경우가 최근까지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레버리지 ETF의 구조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것인데요. 저희 레드앤브리지 어드밴스 투자 칼럼 영상이고요. 오늘 할 컨텐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버리지 ETF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요. 다음으로 레버리지 ETF를 어떤 식으로 제어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DTA 전략을 소개해 드릴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레버리지 ETF를 활용해서 좋은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는 것을 예시로 보여드리면서 잘 활용하는 방법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버리지 ETF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레버리지 ETF의 모든 특징은 사실 레버리지 ETF가 일간 변동성을 추종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특징들입니다. 이것은 10일간 기초자산이 10% 올랐다고 해서 3배 레버리지 ETF가 30% 상승하는 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하루하루 움직임만을 복제해서 움직이는 형태로 설계된 ETF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난 특징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일간 기초자산이 매일 2%씩 이렇게 쭉 상승했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이 자산은 10일 만에 약 22%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단순하게 이것을 그냥 3배로 곱해주면 66%라는 수치가 나오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레버리지 ETF는 일간 변동성을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6% 이렇게 쭉 곱해다 보면 10일 만에 79%의 성과를 거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66%보다 훨씬 큰 수치이죠. 즉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강력한 상승 추세를 동반하는 국면이라면 레버리지 ETF의 성과는 우리 직관적인 예상보다 훨씬 더 극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레버리지 ETF의 성과에 매료되는 첫 번째 이유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면 하락 추세일 때 레버리지 ETF의 성과는 어떨까요? 자, 이번에는 매일 2%씩 기초자산이 하락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일이 지난 이후에 18%의 하락을 기존 기초자산은 거두게 되는데요. 만약에 3배 레버리지 ETF를 보유한 사람은 마이너스 46%의 하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실제 기초자산,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18%죠. 18% 곱하기 3, 한 수치가 마이너스 54%니까 이는 실제 기초자산의 하락의 3배보다 확실히 적은 하락입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추세적으로 지속적인 하락이 발생한다면 레버리지 비율 대비해서는 하락폭이 확실히 좀 덜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변동성에 노출된 만큼 당연히 기초자산 대비해서는 훨씬 더 큰 하락을 레버리지 ETF를 보유한 사람은 여전히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화랑이고 자산 가격이 오를 때는 좋지만 시장 가격이 하락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 레버리지 ETF를 보유한 사람이 빠른 속도로 자산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기본 전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지리한 횡보장에서의 레버리지 ETF의 성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표와 같이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10일간 2% 오르내리고를 번갈아 가면서 반복하는 식의 횡보 구간의 성과를 비교해보면 기초자산이 약 0.2%의 손실을 기록하는 와중에 레버리지 ETF는 마이너스 1.8%의 손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것을 산술적으로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 0.2에서 3을 곱한 0.6%의 손실보다 무려 3배나 더 큰 하락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시나리오상 변동폭을 제가 좀 작게 짧은 시간만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레버리지 ETF가 횡보 구간에서는 전체 자산이 모두 다 싹 녹아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락이든 상승이든 추세가 명확한 구간과 횡보 구간이 등장하는 비율이 약 1대3 정도의 비율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사실상 주식시장은 대부분 횡보 구간임을 고려해 본다면 장기적으로 ETF를 무작정 보유하고 있으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급격한 하락 이후에 횡보하는 경우 레버리지 ETF는 그 특성상 자산은 다 녹아버리고 다시 정고까지 회복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레버리지 ETF의 특성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다면 무작정 장기 보유 시 손실 가능성이 굉장히 극도로 높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일간 변동성을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 특성상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경험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요. 바로 이런 블랙 먼데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블랙 먼데이는 1987년 10월 19일 월요일에 발생한 일이고요. 당시에 다우존스가 단 하루 만에 마이너스 22.61%가 빠졌습니다. 만약 같은 기초자산에 3배 레버리지 ETF를 이 당시에 투자하고 계셨다면 단 하루 만에 여기에 투자한 자산의 67%가 넘는 자산이 사라질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가정을 해본다면 만약에 하루에 33% 이상의 하락이 발생했을 경우에 레버리지 ETF에 투자한 사람은 단 하루 만에 투자한 자산이 0이 되는 아주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시장 차원에서 급격한 하락 시에 중간중간 서킷 브레이커를 걸고 특정 비율 이상으로 너무나 큰 시장 하락이 발생한다면 조기의 시장을 폐쇄하고 거래를 막는 식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정책이 다 대비되어 있기 때문에 단 하루 만에는 자산 가격이 0이 될 가능성은 아주 미미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단 하루의 변동성만으로도 레버리지 ETF에 투자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의 자산을 날려버릴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이거에 대한 대비도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 ETF를 잘 활용하는 것은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볼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의 높은 위험성을 어떤 식으로 제어하면 좋을까요? 두 번째 파트입니다. 레버리지 ETF 제어하기 첫 번째. 앞서서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분할해서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면 주식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 차트는 1972년부터 S&P 500, 이 스파인 S&P 500의 ETF 티커입니다. S&P 500에 매달 일정 금액으로 분할 매수했을 때 결과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보다시피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죠.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 동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은 초창기에 이런 보라색 바이 앤 홀드에 대비해서 정신 매수가 낙폭을 줄여주는 효과가 확실히 있지만은 자산이 충분히 더 커져서 물타기 효과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정도로 크기가 커질 때는 똑같은 낙폭을 사실상 맞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투자 초기에는 어느 정도 물타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낙폭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전체 자산 대비 매달 납입하는 금액이 적어지면 유의미한 리스크 해칭 역할을 전혀 해내지 못한다는 것이 정신 매수 전략의 아주 큰 폐해이고요.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적립식 매수 전략만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리스크 관리에 효과적이라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이 차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레버리지 ETF에 적용해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 차트는 SPXL의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SPXL, S&P 500을 3배로 추종하는 ETF 티커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낙폭 그래프입니다. 무작정 레버리지 ETF를 보유했을 때의 결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론 굉장히 인상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추세를 제대로 탔을 때 거둔 성과는 앞에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이런 성과들은 매우 눈부신데 반해서 추세가 한번 꺾이기 시작했을 때의 성과는 아주 처참하게 그지없는데요. 이 낙폭 그래프에서 이것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여기 보면 초창기에는 약간 물타기 효과가 있지만은 매월 적립해봤자 끝에 가서는 똑같이 엄청나게 큰 낙폭을 경험하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전체 자산의 약 80%, 90%가 넘는 낙폭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투자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모두가 가장 좋아하는 레버리지 ETF 중 하나죠. TQQQ,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죠. 나스닥 100 3배 레버리지 TQQQ의 성과를 보면 아주 놀랍습니다. 성과가 좋을 때는 이렇게 아름다운 효과를 내다가 이 낙폭 그래프만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한 하락과 행보를 거치면서 아직까지도 정고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음에 낙폭 그래프를 보면 이것이 보다 뚜렷해집니다. 아무리 적립식으로 대응하더라도 초기에 약간 효과가 있을지언정 뒤로 갈수록 전혀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보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거의 마이너스 99% 낙폭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내 전 자산이 거의 가루가 된 수준으로 100분의 1 토막이 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변동성을 가진 투자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자의 경우 자신이 낙폭이 클 때만 물타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마이너스 20% 낙폭 시 일정 자금 몇 퍼센트 투입하고 50% 낙폭 시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는 식의 소위 말하는 물타기 전략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역시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역시 전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도리어 낙폭이 클수록 투자 비중을 줄이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좋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난 제 영상이죠. 적립식 투자 제도를 알아보자. 이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난 영상 중에 하나죠. 아직도 무지성으로 S&P 500만 투자하십니까? 이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모멘텀 전략 중에서 절대 모멘텀 전략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면 어떨까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전략은 10개월 이평선 절대 모멘텀 전략입니다.
평소에는 계속 쭉 보유를 하고 있다가 10개월 이동평균선 아래로 가면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인데요. 이 차트를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SPY, S&P 500이죠. 그냥 S&P 500을 바이 앤 홀드 했을 때의 성과와 10개월 이동평균선에 따라서 투자했을 때의 성과가 거의 엇비슷함을 볼 수 있고요. 낙폭도 전체 낙폭 최대 50.95%까지 경험했던 것을 마이너스 23.26으로 상당히 많이 리스크 해칭의 역할을 해주셨음을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즉 10개월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투자하는 전략은 어느 정도 리스크 해칭 역할을 해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전략으로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3배 레버리지 ETF에 투자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좀 부진했을 때도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더 성과가 개선됐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SPXL,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S&P 500을 3배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보다시피 어느 정도 낙폭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긴 있지만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전략도 역시 충분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94%의 낙폭을 맞는 것과 마이너스 70%의 낙폭을 맞는 것 분명히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투자를 꾸준히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큰 변동성을 견디면서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TQQQ에도 적용해 보시면 보시다시피 역시 비슷한 결과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마이너스 99.93%의 낙폭을 기록하는 것과 마이너스 87.51%의 낙폭을 기록하는 것,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체감상 다른 느낌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이러한 성과들만을 보고 만족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역시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낙폭과 변동성 때문에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에 적합한 투자 전략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욕심을 좀 줄이더라도 좀 더 탄탄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운영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조금 뜬금없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GTAA라는 전략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TAA 전략은 글로벌 택티컬 어셋 알로케이션의 줄임말입니다. 굳이 해석하자면 글로벌 전략 자산 배분 이런 전략인데요. 이것은 2006년도에 맷 페버가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전략인데요. 이 논문은 이후에도 여러 논문에 많이 인용되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동적 자산 배분 모델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주 심플한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적은 변동성과 최대 낙폭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2006년에 논문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 2008년에서 2012년까지 데이터까지 최종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해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투자 전략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미국 S&P 500가 선진국 주식, 원자재, 부동산, 미국 중기국채의 자산의 20%를 고르게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 레드앤브릿지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각 자산군의 10개월 이동평균선 아래로 가면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즉 분산 투자와 절대 모멘텀 전략을 혼합한 전략이라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이것의 1972년부터 현재까지의 성과가 어떠했을까요? 보시다시피 S&P 500에 대해서 크게 뒤지지 않는 성과를 보이면서 아주 안정적인 우상향을 계속 그려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말로 인상적인 이 최대 낙폭 그래프를 보시면 이 전략이 상당히 괜찮은 전략이라는 느낌이 오실 건데요. 지난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최대 낙폭이 불과 9.54%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안정적인 자산 배분에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더없이 최고의 투자 전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전략 역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맷 페이버가 데이터를 업데이트한 직후부터 2013년이죠. 그죠?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성과를 제가 다시 한번 계산해 보았는데요. 현재까지 약 10여 년간의 성과는 S&P 500 대비 성과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보시다시피 성과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 로고 차트임을 생각해보면 성과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낙폭 그래프를 보시면 여전히 안정적인 최대 낙폭과 변동성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최근 10여 년간 연평균 4% 좀 넘는 CAGR의 성과를 기록한 셈이거든요. 이걸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아무리 안정성을 추구하는 자산 배분 투자자라 할지라도 상당히 아쉬운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투자 성과를 지속적으로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상기해 볼 때 이 전략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GTA 전략을 바탕으로 레버리지 ETF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GTA 전략을 활용해서 레버리지 ETF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래는 S&P 500에 투자를 하던 부분을 SPXL, 즉 S&P 500 3배리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고 다른 모든 방법은 다 동일하게 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성과가 어땠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다시피 빨간 선입니다. 빨간 선이 이 두 자산의 투자 전략의 성과를 능가하고 있음이 보이시죠? 장기적 성과는 기존 GTA나 S&P 500 대비해서 훨씬 더 좋음을 일단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물론 그에 따른 최대 낙폭도 이렇게 상승하긴 했지만 이 정도는 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요하게 우리가 보았던 2013년부터의 성과도 기존의 GTA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S&P 500 대비해서 성과는 조금 부진한 전략입니다. 2013년부터 이 최대 낙폭 그래프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역시 그렇다고 변동성이 크거나 우리가 견디지 못할 정도의 낙폭을 보이진 않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절대 모멘텀뿐만 아니라 상대 모멘텀 기법을 같이 가미해서 투자했으면 어땠을까요? 기존 투자 전략에 이제 SPXL로 제가 대체한다고 얘기 드렸죠. SPXL로 대체한 건 그대로 가되 원래 기존 투자는 이 5개의 자산에 각각 20%씩 투자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각 자산군의 10개월 수익률을 모두 구한 다음에 10개월 수익률이 가장 나쁜 자산 하나를 제외하고 즉 상위 4개의 종목에만 각각 25%씩 투자하는 상대 모멘텀 전략을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똑같이 각 자산이 10개월 이동평균선 아래로 가면 모두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으로 갈 것이고요. 이랬을 때의 결과를 한번 차트로 살펴보면 이 빨간색 그래프와 같습니다. 아까 분홍색 그래프보다도 성과가 많이 개선됐음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최대 낙폭도 약간 증가하긴 했지만 뭐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가 계속 중요하게 보고 있는 2013년부터의 성과, 최근 10년간의 성과도 종전의 이 그래프보다도 조금 더 많이 개선됐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절대 모멘텀 전략과 상대 모멘텀 전략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듀얼 모멘텀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듀얼 모멘텀 전략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의 낙폭 그래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을 역시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그럼 SPXL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ETF 중 하나인 TQQQ로 대체했을 때는 어땠을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요. 역시 저희가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먼저 그냥 제일 단순하게 S&P 500 대신에 TQQQ를 넣었을 때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연두색 선입니다. 이 연두색 선이 앞선 SPXL 두 가지 전략보다 모두 나은 성과를 거두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최대 낙폭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는 최근 10년간의 성과도 SPXL과 듀얼 모멘텀을 모두 적용한 이 전략 대비해서는 약간 성과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존 대비해서는 성과가 꽤 괜찮았음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최대 낙폭도 그렇게 크지 않음을 역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똑같이 이번에는 TQQQ랑 상대 모멘텀 투자 전략을 다 해서 즉 절대 모멘텀과 상대 모멘텀을 모두 동시에 쓰는 듀얼 모멘텀 투자 전략을 운영했을 땐 어땠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 차트를 보시면 진한 녹색 선입니다. 진한 녹색 선이 다른 어떤 전략들보다도 더 성과가 장기적으로 좋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대 낙폭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의 성과는 약간 미미하긴 하지만은 S&P 500에 그냥 장기 투자했을 때의 성과보다는 약간 더 나은 성과를 보임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대 낙폭도 그렇게 심하지 않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 GTAA 전략에 비해서 최대 낙폭이 조금 커진 부분들은 약간 아쉽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만큼 전체적인 성과도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특히 최근 10여 년의 결과는 확실히 기존 GTA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개선됐음을 생각해 볼 때 이 정도면 최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무작정 레버리지 ETF를 모아가는 방식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안정적이고 성과도 괜찮은 전략이 하나 탄생했다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응용을 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자산 종류, 그러니까 뭐 투자하고자 하는 자산군이나 그 투자하고자 하는 자산군의 비중을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변화를 주면 여러분 나름대로 최적화된 전략을 또 하나 찾아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레드앤브릿지에서 그냥 재미삼아 하나 만들어 본 전략인데요. 조금만 비중을 조절하고 자산군을 살짝만 손을 대서 가볍게 최적화했을 때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까만 선입니다. 그리고 최대 낙폭도 뭐 크게 더 증가하진 않았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안점으로 보고 있는 최근 10년간의 성과도 S&P 500 대비해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MDD도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들을 표로 간단히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S&P 500에 그냥 장기 투자했을 때 지난 50여 년간의 성과는 연평균 10.44%의 CAGR을 거두었고요. MDD는 마이너스 50.95%였습니다. 즉 연평균 10%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대신에 중간에 반토막도 날 수 있는 경험을 우리는 할 수 있는데요. GTA 같은 경우에는 9.44%의 CAGR에 MDD는 9.54니까 매우 훌륭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GTA에서 SPXL이나 TQQQ를 활용해서 조금 더 수익률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계속 만들어 왔다 볼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1차적으로 최적화시킨 전략은 장기적으로 16.27%의 성과를 거두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의 결과도 한번 다시 보시죠. 최근 10년간 미국 장이 워낙 강세장이었기 때문에 S&P 500이 그냥 가만히 묻어두기만 했어도 연평균 성과는 12.17%였습니다. MD도 그렇게 크지 않았죠. 마이너스 23.93%였고요. GTA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0여 년간의 성과는 조금 저조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4.17%에 불과했고요. MD도 뭐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성과가 좀 저조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쉬워졌죠. 우리가 이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레버리지 ETF를 활용해서 다음과 같은 성과를 계속 거두어왔고요. MDD도 그렇게까지 커지진 않고 어느 정도 견딜만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의 표를 보시면 S&P 500이나 기존 GTA 전략 대비 전반적인 성과도 많이 개선되었고 또 레버리지 ETF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을 상당히 해결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개발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좀 더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레버리지 ETF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레드앤브릿지의 앞으로의 성과와 투자 철학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를 위한 사다리 레드앤브릿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